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오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직무정지 이후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인터뷰라고 부르기 민망합니다. 예를 들어 최 씨와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예금 통장을 같이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너무 유치합니다. 같은 통장만 사용 안 하면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동네 잡범도 공범끼리는 같은 통장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여러 회사 만든지 몰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후속 질문을 해야죠. 그럼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는 생기자마자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그런 회사가 있는지 알려줬느냐? 아무 실적 없는 그 회사를 왜 KT의 광고 대행사가 되도록 KT 회장에게 압박을 했느냐? 대통령이 직접 이권을 챙겨준 회사들은 왜 오로지 최순실 회사밖에 없느냐? 언론인이라면 최순실 회사를 모른다는 답변에 당연히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뒤에서 누군가 관리하는 것 아니냐? 혹시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르면 정말 웃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위증을 지시하고 조직적 관리를 한 배우가 청와대 아닌가요? 이런 건 인터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원없이 풀어주고 싶은데 제대로 질문할 인터뷰어를 못 찾아서 그랬다. 그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인터뷰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김호준의 제안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보통 수요일은 새벽까지 조그만 방송을 하나 놓고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새벽에 이걸 봤어요. 새벽에. 그래도 봐야 되니까. 막 졸려 죽겠는데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네.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야. 근데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저희도요, 갑작스럽게 인터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 굉장히 보수 매체로 유명한 정규제 TV에 콕 찍어서 나갔다라는 사실을 보고요. 대통령이 정말 작정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니요, 보수 인터뷰 매체는 나는 점에서는 점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제가 바람이 많이 새네요, 오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이어서 해야 되죠. 네네. 네.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오면 기자는 당연히 후속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어지는 질문이 없어요. 제가 가장 불만인 지점은 뭐냐면 당연히 인터뷰는 답변을 하면 쏙 마음에 드는 답변이 아닐 경우도 많단 말이죠. 네, 그렇죠. 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후속 질문이 없어요. 후속 질문이. 자, 그리고 특히 사실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3월 13일 이전에 판결 날지 모르니까 거리로 나서 나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만을 향한 지령문이죠. 그거는 혼자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상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언론인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박사모 회원을 혹은 회장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으면 저 이해하겠어요. 언론인의 틀을 쓰고 이게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작은 신문도 아니에요. 네, 한국경제신문 주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경제적 굉장히 큰 신문인데 왜 이런 역할을 해주냐는 거죠, 저는.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 삼성, LG 이런 현대차 같은 곳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이긴 하거든요. 속칭 정경련 회사들. 네, 그래도 언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 틀은 갖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유라는 어른 쪽 보고 못 봤다 그런데 김정 차관은 어젠가요? 그저께 법정에서 증언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주라고 직접 이름까지 거론해서 공무원을 충격에 빠뜨린 적도 있는데 어른 쪽 보고 못 봤다고. 심지어는 금메달인가요? 따고 나서 청와대 방문해서 선수단으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관계도 다 어긋나고. 네. 그리고 이게 오래전부터 이 탄핵 사건을 기획한 거 아니냐. 탄핵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예. 세상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건 지령문입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네. 나 3월 13일 날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아달라는 지령문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앞에 아니라고 한 것들 보면 연문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유라 씨의 미르회 그리고 정유라 씨가 딸이냐 탄핵 사유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혀. 네. 대부분 부인한 것들이 서로 그 말이 다 맞다 해도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니까 탄핵 사유로 올라간 것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이어서 말하는 논중의 오류 중에 아주 가장 수준 낮은 오류인데 근데 이제 이걸 본인 지지자들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지령문을 내리신 거죠. 네. 더군다나 오전에는 또 최순실 씨가 특검에 가면서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수미상관의 그렇죠. 퍼포먼스 이게 아침에는 최순실 씨가 저녁에는 대통령이 직접 수미상관에 3월 13일 이전에 된다고 하니까 급한 거죠 지금. 최순실 씨 소리 지른 것도 화제가 됐죠. 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요.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하겠다라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금까지 최순실 씨는 법정에 나오거나 할 때 항상 얼굴을 가리거나 취재진의 사진 찍는 모습을 굉장히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굉장히 고개를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작정한 듯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작정했죠, 당연히. 예. 네. 가장 많은 카메라가 올 테니까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신 거죠. 예. 퍼포먼스를 하신 건데 여기 대해서는 뭐랄까요. 공식 논평을 특검 사무실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하셨잖아요. 네. 공식 논평을.
연명하네라고. 예, 뭐 심지어 3차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티부스죠. 예. 그렇죠. 장티부스 하네 이런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80% 가까이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 여론인 만큼 일반 국민 여론의 눈높이에 딱 맞는 반응인 거죠. 예. 그리고 연령대도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보입니다. 네, 같은 세대의 같은 여성으로서 총사하면서 이제 보시기에 이 단어로 추격될 퍼포먼스다. 예. 조만간 이 아주머니를 저희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안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헌법. 참, 한 가지 더. 예. 네, 꼭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듣다 보니까 계속 여성의 이슈다. 7시간도 여성이라서 그렇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7시간하고 여성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풍자와. 네. 이게 뭐 젠더의 문제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붙이는 건데, 특히 보수단체로 하면 특히나 여성인권에 가장 둔감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여성인권을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래도 그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목적은 이해하겠는데, 저는 일부 여성단체가 풍자를 여성 혐오라고 공격하는 그쪽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여성단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정치 사회적 약자다. 그럼 문제의식, 기본 문제의식 그거잖아요? 동의하고 저도.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여성 권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풍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블랙리스트로 올라서 고생한 예술가들의 어떤 일종의 저항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야. 그림 그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권력이고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있는 게 예술가예요. 약자가 예술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번엔 여성단체는 예술가 편이 돼줘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과 문화예술이라는 관계를 보면 이쪽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감정이입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정반대로 갑자기 보수단체에 굉장히 정치적이고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여성단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걸 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7시간에까지 갖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7시간을 하고 여성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여성인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 타이밍이라고 보신 거죠. 예. 자, 말이 안 된다. 얘기하고 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요, 이 재판관 7명이 최종 결론 내릴 만한 상황이 생기면 심각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를 넘기지 않고 선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건 사실은 뭐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예. 네. 한 분 더 관두면 사실은 7명 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아프거나 그래도 심판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분이 하다못해 감기라도 들거나, 그죠? 어디 무슨 교통사고로 나거나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상황은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서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최소한 본인이 있을 때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뭐 계속 지연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저 하나 출근해서 8명인 상태에서는 판결을 내려달라.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인데 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퍼포먼스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요, 이중한 변호사, 이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한 변호사가 이것이 굉장히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심을 할 상황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연명한의 문구를 가지고 저희 시사 음유시인 있지 않습니까? 전소? 예. 네. 그분이 뭔가 하나 작품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큰 소스가 나왔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과 함께. 알겠습니다. 13일 이전에 정상적이라면 판결 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한 번에 사퇴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사퇴를 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대폭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걸 뭐라고 하죠? 강제 변호사 중인가? 예, 헌재에서는 그런 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계속 안 정하면 국선 변호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직전에 또 아마도 자기들이 한다고 할 테고 그러면 서류 검토를 또 해야 된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거든요. 통상. 서류 수만 페이지예요. 언제 봅니까 이거. 그렇게 못해도 2주 3주를 또 미루겠다는 거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 2주 3주 가면은 이제 1, 2주밖에 안 남는 거예요. 2월 달은. 그럼 특검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 절반밖에 안 지나는 시점이지만 어제 그저께부터 이러한 기획들이 있는 것 같으니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청와대 측이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을 박수부대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뉴시스 보도입니다. 허현준 행정관과 자유총연맹 전 고위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2015년 10월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로 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을 동원해달라면서 인적사항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A씨 이야기로는요. 청와대에서는 100명 이상 참석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자유총연맹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해서 80명 정도 갔고 가서는 대통령이 연설하면 우와 하고 환호성 지르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서 박수부대로 활용됐다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관제대모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를 동원했다는 거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국의 대통령이 동원 없이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는 정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도 아니까 박수부대를 너무 다른 표현 없나? 쪽팔리다는 말 말고 제가 이거보다는 좀 고급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딱히 표현이 생각 안 날 만큼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를 부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아무리 지지자가 없어도 대통령 정도 되면 그 정도 박수는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그게 없어서 돈 주고 이거 사람들 부른다는 게 이건 부끄러우면 또 부끄럽다는 표현은 부족하네요. 이건. 차라리 박수를 못 받고 말죠. 네. 정말 안 들킬 줄 알았겠죠. 네. 다음은요. 관련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정경련 쪽에 친정부 단체 10곳에 지원을 요구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JTBC 보도입니다. 이것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에서 나온 건데요. 기업 모금 대부분이 삼성 돈이라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아이러니를 많이 느낍니다. 특검이 있는 사무실이 원래 삼성전자가 건물주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JTBC는 당연히 삼성의 계열사죠. 그런데 삼성의 가장 아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하나 살리려고 이제 삼성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죠.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기업인 한 사람 때문에 삼성은 엄청 거대한 기업이거든요. 사실 글로벌한 기업이고 그쪽이 입은 마케팅적인 혹은 기업 이미지 피해는 비교할 수 없는 조 단위의 피해라고 봅니다. 감옥 좀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거 하나 막으려고. 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죠 사실은. 예. 어쨌든 이 돈도 삼성이 많이 냈다. 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님께서 이분은 직장인이거든요. 재벌이 아니고 정경련은 취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차피 정경련도 해체된다고 얘기도 나오고 네. 사실대로 막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돈도 삼성이 냈어요. 삼성이 돈 많이 냈네요 이런데. 네. 다음 뉴스는요. 반기문 전 총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반 전 총장이 동생 반기상 씨의 소개로 중국 기업인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한겨레 보도인데요.
방기상 씨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반 전 총장은 그동안 동생 방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사실 등과 관련해서 동생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2013년 8월 달에 중국 화한그룹 홈페이지를 보면요. 당시에 반 전 총장이 이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게 나옵니다. 이 당시 만남은 화한그룹의 국제 상급 고문이었던 동생 기상 씨가 주선했다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방기상 씨 또한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방기상 씨,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분은 이렇게 형님을 돕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하세요. 연속으로. 이상하네요. 네. 이분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화통화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언론과에?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해충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만 있어도 서로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이제 부인하게 마련인데 이게 술술술, 네. 말하시는 걸 보면 본인이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장을 만나도록 주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엔 사무총장을. 예. 이거는 전화하면 그냥 탁 끊어버리는 게 보통의 반응인데, 제가 했어요, 소개. 아이, 참네. 그래서 이분한테서 의외의 많은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인가 그저께도 또 하나 인정한 거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었다고. 누구죠? 자신 아들의. 네, 자신 아들 병역 비리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형님도 잘 알고 계시다고. 형님은 장성한 조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장성한 이후로 못 본 지 오래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고, 알고 계시다고, 형님도. 네. 아이고, 취재하기 참 편한, 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이런 반응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계속 인정하는 뉴스가 나와서, 의아합니다. 네. 정치하고는 먼 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형님 못 따라오는 일은 아니겠죠. 예, 아마 본인은 해명을 하시고 싶었던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짐작을 해보자면요. 이제 그건 맞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실 텐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 그렇죠. 소개한 건 맞지만 예, 다른 예. 뜻이 아니라. 예, 예. 근데 소개한 건 맞지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 소개한 게 맞냐는 거 질문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딱 그걸 묻고 싶은데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그리고 해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본인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네 거죠. 네. 형님이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동생을 전화 받지 말라고 기자들한테.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황교안 총리가요. 박정희 박근혜표 무역 투자 회의를 주재한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게 대권 주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연장 뉴스네요. 그렇죠. 네. 큰 무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시장 가야 되는데 시장 가셨나요? 예, 어제는 쪽방촌을 방문하고요. 전통시장을 찾는 이 민생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행보만 조만간 턱받이 하러 가시겠네요. 또 요새 군을 자주 찾고 계십니다. 네, 본인이 군을 안 갔다 와가지고 그게 약점이니까 자꾸 이제 대권 행보가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설 직전 요즘도 설 민심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카톡도 하고 끊임없이 의견 교류를 가족 간에도 하기 때문에 못 보더라도 설 이전까지는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제대로 못 보다가 그때 만나서야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 민심이라는 게 전 따로 있다고 이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설 연휴 직전에 대통령 또 그래서 나온 거고요. 설 연휴에 그런 토크를 가족 토크를 할 때 밥상에 올라가라고. 근데 어쨌든 이 설 연휴를 전후해서 반기문 전 총장의 뭐랄까요 그 실망한 보수 지지층이 갈 것을 찾다가 황교안 총리한테 표가 조금 더 갈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저는 이대로만 잘 이렇게 대권 행보를 하시면
3위권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시장과의 자리 바꿈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황교안 총리 개인의 훌륭함하고 문재인 대표의 개인적인 훌륭함하고는 무관하게 그분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현재 1위가 누구냐를 보고 표심이 몰려가는 현상이 최근에 보이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훌륭함과 무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프레임의 힘인 거죠. 구도의 힘. 그 구도 안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황교안 전 총리도 보수도 마음을 준 후보가 필요하잖아요. 황교안 총리. 예. 예. 죄송합니다. 대행.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총리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이게 후보로 만드시는. 후보의 느낌이 강해서. 예. 이분의 지지율이 여하간 반기문 전 총리가 빠질 지지율을 받아올 1번 타자가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뭘 어떻게 잘해서라기보다는 받아올 구도에 있다. 그러면 어쨌든 보수 지지층도 마음을 줄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눈에 띄니까 이분한테 가서 3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3월달 혹은 2월달 내에도.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 이거 약 20초만 얘기할 거를 거의 2분이나 제가 늘어지게 얘기하는 걸로 보아 컨디션이 매우 안 좋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최고의 코너죠. 내부자 둘. 근데 오늘 두 분 다 안 나오셨어요, 또.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쁜 사람으로 찍은 안민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항상 그렇게, 네. 아니, 안민석 의원님 항상 그렇게 뭔가 준비하시잖아요, 앞에 오프닝 멘트를. 청취자들과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분이 근데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유, 이제 설 아래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구, 주민들, 특히 이제 기성객들 인사도 하고, 또, 지역 사무실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 예. 요즘,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시고,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얼굴을 맞으며 보면서 이렇게 틱틱하게 해야 예. 애정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재밌거든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또 공정적이시고. 네, 전 너무 좋아요, 두 분이 싸우면. 자, 근데, 바른정당부터 이제 먼저,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중앙당 창당까지 다 된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혹은 정당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부금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인
꼴은 다 갖춰졌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정당으로서. 그렇습니다. 정당으로서의 모든 모습과 또 정당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또 국회 안에서는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또 역할이 이루어지고 또 외적으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췄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28일 만에 이렇게 그것도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정당이 이루어진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죠. 워낙 선수분들끼리 모여있어서 그런지 막 엄청난 속도로 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매끄럽게. 그 대목에서는 진짜 감탄했는데, 근데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처음 만들어지면 첫 술에 배부를 것처럼 막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사실상 컨벤션 효과도 없이 좀 지리멸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듯이 저희 바른정당도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이 기치 아래 이제 좀 세부적인 실천과 행동이 이제 뒷받침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이렇게 느껴야 이제 우리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들 애정도 이제 나오겠죠. 내부적인 원인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명도 있는 정치인도 더 많고 알려진 정치인들, 친근감 정치인들 대부분 바른정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나가자마자 지지율이 새누리당보다 최소한은 높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높은 듯 하다가 점점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간결한데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간결한 어떤 그런 정당의 스펙트럼 이게 이제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 영역을 적극적인 뭐 대변을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을 끼얹고 아우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나 또 역할도 좀 미미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이 여건이 되려 지금의 현실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분당 왜 했냐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분명한 사실은 수구 보수 그러니까 극우 보수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걸 털어낸 거죠 저희들은. 자,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포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자체 분석이고 안민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원인이? 저는 뭐 일단 제가 예전에 독일 갔을 때 그 촛불 집회하던 동포들이 영하 10도 되는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그 목소리 아직도 쟁쟁한데요. 먼저 그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 바른정당이 저는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좀 얌체 정당이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집권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보수 정치 세력이 재집권을 하려고 기존의 새누리당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의 한 95% 가까운 대다수가 이 새로운 정권을 기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따로 뛰어나가지고 정당을 만든 게 이름은 좋죠. 바른 정당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수가 다시 재집권하려고 하는 것은 얌체 같은 짓이죠. 이게 얌체 정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얌체 정당. 네. 그래서 이 얌체 정당에 지금 반기문 반기문 그분이 올라타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얌체 정당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반기문 그분 자체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양측이 딜레마가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고 어제 헌재 소장께서 2말 3초 정도의 헌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거의 벚꽃 대선, 벚꽃이 질무렵의 대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이 정당과 반기문 간의 지지율은 안 오르고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문제는 아마 이제 설 민심 이후에 이 다급하고 불안한 양측이 모종의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모종의 결단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기는 반기문 그분 전 총장께서 바른정당에 입당하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에 입당 안 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모으겠다고 일단 선언하신 것 같은데. 독자적인 세력을 모아서 대선 레이스를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기문 총장은 지금 거의 뭐 가랑비에 팬티 젖은 나그네 신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그네는 초가집에 들어가서 팬티부터 말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동력을 잃었어요. 특히 이제 집안 단속도 못하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짜증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군대부터 보내고 난 다음에 차기 대선에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쨌든 안민석 의원님은 바른정당에 곧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출마를 이제 포기하는 것 말고 출마 포기하거나 바른정당 후보 나서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치라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한 겁니다. 참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몸통까지 밝혀낸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사실상 최순실 이 게이트는 안민석 의원의 오래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온 부분에 기여한 공로가 제일 크신 분인데 이런 때일수록 또 본인이 좀 겸손해지고 또 점잖아질 필요가 있는데 참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자 몸 조심하라는 말도 있고 지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께서 그것도 국회 안에서 그 협잡하고 해모스러운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심지어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렇게 몰지각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가를 좀 날리시고 지금 뭐 바른정당 솔직히 여러 가지 시간도 부족했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하라는 그런 뭐 격려 한마디는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그냥 반기문까지 싸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참 너무하시네 보니까. 오늘 또 말씀 주신 충고는 제가 귀담아 듣겠고요. 근데 아무튼 그 바른정당에서 반기문을 뭐 손잡고 대선을 치르기 전에 반기문 조카 군대부터 보내라고 하세요. 반기문 총장도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진솔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때로는 잘못한 것도 용서도 하고 때로는 너그러이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께서도 이제 본인과 또 가족들 주변에 이런 사회적 무리나 또 지탄이 있었던 분들 계시면은 진솔하게 입장 또 밝히시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군대 도피하는 거는 잘못된 거 맞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 보수 정치 저 반기문을 만나야 반기문 총장을 만나야 뭐 그런 충고를 하든 뭘 하든 말 거 아닙니까? 언론에다가 대고서 반기문 씨가 바른정당 후보로 나서는 전제 조건은 조카 군대부터 보내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진정한
보수 정치인다운 김성태 의원님다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는 국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문제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볼 때 특히 제 아들도 지금 군대 가 있거든. 철원에 백골부대 가 있어요. 군대 자식들 보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괘씸하고 아주 열받는 일이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저도 조카 가까운 조카라면서요. 그 조카 다 설득을 해서 군대 보내는 일부터 하는 게 반기문 대선 출마의 첫 번째 할 일인데 그 일을 안 하시고 대통령 대권 잡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군대를 갈 수가 없어 체포돼가지고. 아니 뭐 군대는 안민석 의원님만 가도 미국에서 은근히 그냥 자랑하고 나도 70년대 동부전선에서 군생활 거의 35개월 가까이 했어요. 저희 아들도 저는 40개월 했어요. 양구에서 최전방에서 근무했고요. 예? 몇 살 때 가셨어요? 저는요. 예? 예, 몇 살 때 군대 가셨어요? 22살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저는 29살에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볼 때는 반기문 후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도 그런 군대 언제 갔다 왔다는 얘기는 두 분이 따로 하시고요. 그래서 네. 반기문 전 총장은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들어오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이 반기문 총장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아까 우리 바른정당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약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반기문 총장도 본인은 밖에서 전체 3지대를 아우르는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있고 또 그런 꿈과 희망을 많이 또 준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국 정치라는 게 본인의 뜻과 희망대로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도 확고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중도뿐만 아니라 또 좀 진보적인 세력들까지도 아우러낼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 세고 하여튼 설 이 연휴 기간 중에 정치적인 구상을 이제 막상 한국에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벽에 부딪히는 걸 본인이 경험했을 거예요. 만만치 않죠, 정치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제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바른정당에 입당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정치 전문가들이 대체로 많죠. 또 국회의 현역 의원들도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그게 뭐 쉽게 될 일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밖에서 이런 3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이지 기존 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에서 자신의 영역을 또 가지고 또 유승민이라든지 남경필 이런 경쟁자들과 또 경쟁을 치러내면서 애를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오직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지 뭐 저희들이 뭐 어떤 입장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게 영입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뭐 바른정당에 와서 둥지를 털겠다면은 뭐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고 또 밖에서 그렇게 애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좀 정치적 기반을 좀 더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존중해 줘야죠. 예. 반기문 총장의 제3지대로는 물 건너 가고 있다고 보는 두 가지 이유가요. 첫째, 이게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되거나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그밖에 무소속 주자들이 반기문 총장 중심으로 제3지대에 모일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보죠. 지금 안민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뭐 저도 대체로 동감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두 번째로 개헌을 매개로 하자는 이야기도 물 건너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주자들은 경선 일정에 지금 올인하는 것도 촉박한 판이기 때문에 이제 개헌은 대선 후보 이제 공약으로 이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지대, 특히 반기문이 이야기하는 제3지대 론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원하는 범여권 후보의 범여권의 통합 후보 이걸 이제 원하겠지만 이것도 반기문의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두 분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분야야말로 두 분의 뭐랄까요 직접 언급해 주시고 밀어붙일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 특검이 2월 말에 끝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때문에도 그렇고 그 기간 내에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은 채로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거 연장하는 거 어떻게 안 되나요?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 정말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특검 연장은 또 행정부의 또 수반인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특검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그 개정을 바른정당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인색하고 옹색해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려 저희 바른정당의 입장보다는 지금 야권인 특히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재인 캠프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되려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이분들은 왠가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 정말 좋은데 이대로 쭉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흔쾌히 특검 연장을 수용하고 그걸 현실화할지 제가 갖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제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입장을 한번 줘보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오늘 당장에 우상호 원내대표 만나서 우리 그 특검 연장 하자라고 설득을 하고 특검 연장 저희들이 받으면은 바른정당에서도 김성태 의원님이 책임지시고 특검 연장 추진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른정당은 새누리당하고 저는 합의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눈 맞추고 다시 연애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회 연장도 못한 거 아닙니까? 끝으로는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바른정당이 뒤에서 동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특검 연장을 보수 세력이 지금 원하겠습니까? 보수 세력이 박근혜 구속시키는 걸 원하겠습니까? 특검을 연장한다는 거는 박근혜를 이재용을 뇌물죄로 구속시키겠다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바른정당은 탄핵을 주도한 분들이 모인다는데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뭐 근데 균형도 좋고 좋은 주장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난번 국조특위 기간 연장은 저희 당론은 분명히 그걸 기간 연장에 이미 찬성하고 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본인 당사자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같이 만나면서 한 노력이 있는데 그 진정성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새누리당하고 굳이 연결 지으려고 뭐 합의위원 위장위원 이야기하면서 또 특검 연장도 새누리당이 떼놓고 반대하면은 뭐 바른정당 그 다음에 숨어서 또 살상 반대할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을 이 설명절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참 청문회 연장을 위해서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특검 연장을 위해서는 바른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세게 밀어붙이면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가능성이 낮아 보이느냐? 바른정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특검 연장에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김성태, 안민석 의원.